네, ETF 시장에서 볼만한 이슈 챙겨드리고요. 시장 동향도 주간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.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매주 이제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좀 깊이 네.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 어떤 거 고르셨는지 일단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. 자, 오늘 주간 이슈로는 내 ETF의 실적 잘 버티고 있을까라는 주제 잡아주셨어요. 주요 ETF들의 기초지수 실적 동향을 쭉 보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이 주제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주가는 거의 전반적으로 빠졌죠. 많이 정말 빠졌죠. 네, 일부 뭐 테마라든가 이제 섹터 제외하고는 주가 좀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기업들, 개별 기업들의 어떤 이익 추정치가 뭐 큰 폭으로 하향됐다거나 네. 뭐 그런 경우들은 사실 좀 드물었죠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이게 실적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을까? 음. 이 실적이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걸 반영을 하고 있을까? 네, 네. 의문에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됐고요. 어. 그 사실 이 주요 ETF들의 이 편입 종목까지는 사실 확인하기는 좀 쉬워요. 그쵸, 어떤 개별 종목은? 그렇죠. 네, 그리고 이 해당 시점의 어떤 숫자들은 어떤 데이터들은 좀 확인하기 쉬운데 이 ETF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뭐 이익 추정치라든가 혹은 뭐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볼 수 있을 만한 곳들이 거의 네, 없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단말기에서도 이런 이제 ETF 자체에 대한 숫자들은 잘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ETF가 따라가고 있는 이 기초 지수들, 아, 네네. 네, 뭐 SPY라고 하면은 뭐 S&P 500 지수 이런 네네. 지수들에 대해서는 뭐 일부 지수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 동향들이 좀 어떠할까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ETF를 구성하는 기초 지수의 실적 동향을 오늘 좀 살펴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큰 틀에서 전반적인 동향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 세부적인 이야기 해볼까요? 네. 우선 뭐 주요 지수 동향 좀 차트를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네. 우선 그 화면상에 그 좌상단 1번, 1번이 붙어 있는 곳은 이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한. 네. 세로축이 EPS 추정치, 이제 실적 추정치 변동이고요. 그다음에 가로축이 주가 변동입니다. 그래서 네. 1번은 이 실적 추정치가 6개월 동안, 6개월 기준으로 좀 상향이 됐는데 이제 오히려 주가는 하락한 지수들. 그리고 2번, 우하단에 있는 2번은 추정치가 하향되면서 주가도 하락한. 둘 다 빠진 거. 예, 네. 제일 이제 안 좋은 케이스들이죠. 그리고 3번은 실적이 상향되면서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올라간. 네, 근데 네. 사실 이제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하나 유일하고요. 있네요. 네, 네. 하나밖에 없고 이 외에 이제 뭐 S&P 500이라든가 혹은 뭐 러셀 2000, 나스닥 100 주요 지수 그리고 뭐 산업재라든가 원자재 같은 개별 산업들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는 이익 추정치가 소폭 상향되면서 주가는 빠져버린 네, 그런 네. 경우들이 다수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자세히 좀 위치들을 보도록 하죠. 네. 저희가 먼저 볼 거는 일단 S&P 500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우선 이제 S&P 500 좀 보시게 되면요. 우선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네. 그 왼쪽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왼쪽 차트는 까만색 선이 이제 EPS 추정치입니다. 주당 순이익의 어떤 추정치고요. 아직까지는 좀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조금은 방향은 살아 있어요. 좀 견조한 네. 흐름 보이고 있고요.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그 주요 데이터들의 어떤 3년 동향을 좀 정리를 한 건데, 뭐 EPS 추정치라든가 뭐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고점.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높은 수준이다. 네, 아직까지는 좀 크게 꺾이진 않았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요. 일단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S&P 500에 대한 부분인 거고 나스닥 100은 어떨까요? 네, 연이어서 이제 나스닥 100을 좀 보시게 네, 되면요. 그 검은색 선 살짝 이제 완만하게 좀 다운이 그러네요. 되고 있는 네. 모습이에요. 대신에 좀 주가 하락 각도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완만하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. 대신에 이제 어떤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EPS 추정치라든가 이익률은 여전히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. 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요. 추정치나 이익률은 여전히 이제 3년 정도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지만 추정치가 약간 꺾이고 네. 있다라는 꺾이고 거는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추이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.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게 반도체잖아요. 반도체 지수는 어떤가요? 반도체 지수 중에 좀 대표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네. 있는데요. 이 지수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이익 추정치가
좀 약간 다운이 됐어요. 아, 요것도. 예, 까만색 네. 선이 톡 약간 빠지는 모습 좀 보실 음. 수가 있고요. 여전히 뭐 S&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익률 자체는 아직까지 좀 3년 평균, 네. 3년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어.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혹시 이외에 추정치가 하향된 지수가 또 있을까요? 우선 이제 제가 25개 지수 정도를 네, 좀 네. 봤어요. 이거를 다 볼 수가 없는 게 음. 지수가 많기도 하고, 그렇죠. 그다음에 이 이익 추정치가 제공이 되지 않는 뭐 액티브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공이 안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25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, 좀 대표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 것들이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가 아, 네. 혹은 뭐 경기 소비재 섹터, 이 두 가지 섹터 정도가 음.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화면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해서 좀 이익 추정치가 좀 꾸준하게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숫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부정적인 거 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. 지금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외에도 뭐 경기 소비재라든가 네네. 이런 쪽들에서는 조금 하향이 됐었습니다. 일단은 뭐 주가는 다들 공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익 같은 경우는 뭐 EPS 추정치나 이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3년 기간 놓고 봤을 때 평균 대비 다 높은 수준에 있어요. 다만 이제 EPS 추정치가 약간씩 꺾이기 시작한 것들은 개별로 봤을 때는 좀 보인다라는 부분은 그 섹터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. 말씀하신 대로 25가지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내용은 저희 링크에 달아드리는 네. 네,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. 그 자료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료 보시려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? 우선 이제 ETF의 어떤 기초 지수를 뽑아서 네. 이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이 기초 지수랑 ETF의 그 편입 비중이 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. 네네네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이걸 그대로 따라간다. 아, ETF가. 예, 그대로 보기엔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네. 그리고 이제 이 액티브형은 이게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액티브형은 좀 제외를 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이 매크로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이익 추정치를 적극적으로 내놓기가 조금 어려운 네네. 상황일 수가 있어서 반영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, 네. 그런 점들은 좀 같이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실제 추정치에 하향이 있다 하더라도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거. 자, 그럼 바로 주간 시장 동향 점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일단 지난주는 좀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왔던 한 주기는 했어요. 섹터에는 네. 변화가 또 있었고요. 네.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중소형 성장 테마 관련해서 좀 강세 보였던 한 주였죠. 반면에 네. 이제 에너지는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. 바로 이제 자금 그럴까요? 좀, 미국 말씀을 좀 시장부터? 드려볼게요. 우선 그 지난주 자금 동향, 뭐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향 봤을 때 좀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. 네.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자금 유출이 좀 있었어요. 아, 그래요. 한 43억 7천만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. 네. 자, 그런데 거래 대금도 좀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자신이 없네요. 3개월 평균 대비해서 최근 20일 평균이 좀 줄어드는 모습 네, 좀 볼 네. 수가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 반등에 동참하기보다는 네. 조금 이제 팔았다, 올라가는 이 타이밍을 활용해서 매도로 좀 대응했다라는 거고, 두 번째는 이 미국 국채 관련된 카테고리에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. 그런데 장기물까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.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. 단기물? 예, 단기물, 중기물 합쳐서 약 37억 달러 가량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거 좀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추세를 만드는지 좀 봐야 할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의 흐름이 도드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상승 키워드를 먼저 좀 꼽아볼까요? 뭐 대표적인 상승 키워드 뭐 두 가지만 꼽자고 네. 하면 뭐 혁신 테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확실히 좀 같습니다. 바뀌었어요. 네, 우선 이제 상승률 상위 목록부터 좀 보시게 네. 되면요, 뭐 혁신 기술주 테마라든가 혹은 뭐 차세대 인터넷 테마 혹은 뭐 신규 상장주 테마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, 주식형 내에서 좀 국한해서 좀 보게 되면 뭐 바이오텍이라든가 혹은 뭐 PGJ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인데 10% 정도, 그리고 RGV 같은 경우는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편입하고 있는 ETF인데 한 10%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. 네, 요거는 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고요. 그러면 미국에서 많이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키워드 안에 있는지 보죠. 네. 하락 키워드 관련해서는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 산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최근에 상승 이어오던 부분들이긴 한데요. 그렇죠. 우선 좀 리스트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밀 선물이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두 자릿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BDI 운임 지수가 주간 단위로 16%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많이 빠졌네요. 신저가를 좀 기록을 네. 했습니다. 얼마 전까지 중국이 봉쇄에 들어갔을 때는 이 BDI 운임 지수가
하락하면 증시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네. 신호로 작용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 비대위 운임지수가 이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지수 몇 가지를 두고도 좀 약간 시장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네. 것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. 한국 시장으로는 어떻게 돈이 좀 들어왔나요? 우선 이제 한국 시장으로는 좀 규모가 좀 축소되긴 했지만 좀 음.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됐습니다. 네네. 1조 2천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. 좀 대표적으로 자금 유입된 카테고리가 뭐 대형주, 중소형주 그리고 자금 유출된 카테고리를 또 보면 대형주, 중소형주, 인버스에서 또 자금이 유출이 됐어요. 그래서 그래요. 전반적으로는 이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역시 오른 것, 내린 것 좀 볼 텐데 일단 상승 키워드는 어느 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우선 상승 키워드 중에 이제 그 국내 지수를 추종한 ETF는 거의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. 네, 네. 그 미국, 중국 성장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 관련된 것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올렸고요. 네. 좀 이제 어떤 것들 좀 많이 올랐나 좀 살펴볼 텐데 볼까요? 이제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미국 나스닥 바이오 ETF가 대략 한 13% 넘게 올랐고요. 이 외에도 뭐 중국 바이오테크라든가 심천 차이넥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승률,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그러네요. 다 미국이고 중국이고 네, 그렇네요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거였는지 역시 키워드 보고 이야기 이어갈까요? 네, 하락률 상위 좀 ETF들 보시게 되면 뭐 키워드로 꼽으면 역시나 이제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제 농산물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목록 보셔도 당장 뭐 농산물 선물 ETF가 대략 한 11% 정도 좀 하락을 보였고 미국 원유 생산 산업 ETF가 역시나 두 자릿수대 하락을 보였습니다. 그래요. 에너지 그리고 뭐 이제 상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던 걸 고스란히 반영을 했던 한 주간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. 자,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시장 흐름 쭉 보셨으니까요.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할까요? 네. 우선 뭐 키워드 하나 좀 꼽아보면 가치주가 된 넷플릭스라고 좀 정리를 했어요. 이거 러셀 1000 그 얘기인가요? 네, 러셀 1000 가치주 인덱스에 넷플릭스라든가 메타, 뭐 페이팔 같은 대표적인 뭐 성장주로 꼽히던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됐고요. 묘하게 이게 이런 성장 종목들이 이 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주가 된 시점에 뭐 시장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. 물론 이제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지만 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다. 라는 부분 좀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윤 선생 ETF 교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